자, 이번 시간에는 28번째 이야기 특약사항에 대해서 주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님의 천당과 지옥은 특약으로 결정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특약이라는 건 어떤 법칙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뭐 꼭 근거를 갖다가 달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임차인을 유리하게 또는 임대인을 유리하게 또는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유리하게 이런 특약사항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약사항은 개인과의 약속이지만 어떤 것은 법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의 약속이 그대로 되니까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없다면 특약사항에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다변화가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특약사항이 너무 막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치우쳤어. 특약을 집어넣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아무리 이거 강행 규정이라 해도 그런 건 그러니까 이기적인 강행 규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그 생각상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싶으면은 좀 특약사항이라도 요거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특약을 써야지 말도 안 되는 특약 같은 경우를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특약사항 씁시다. 이게 시설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시에 이 시설비를 되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쓰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이기적인 특약사항은 특약이 아니라 그거는 무슨 소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킬 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딱 지켜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 있죠. 우리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그죠?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아주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박혀 있죠. 그러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정이 있어서 아무리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정이 있어 서로 협의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1년간만 임대를 놓지 않으면 안 돼. 서로가 그러면 돈을 좀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건 인정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19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청소년 유해업소가 안 되는 거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안 돼 있네.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이 건물이 한 요 정도 이렇게 걸쳐져 있어. 요만큼 걸쳐져 있어. 이 건물 자체가. 이거 억울하잖아. 그죠? 요 경우는 내 임의대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가지고 요거를 여기 요 건물에다가 지금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다가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여기는 안 되지만 얘만큼 걸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중개사 임의대로 그거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 말고 일단은 교육청에 문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해서 요 집원을 대고 요게 걸려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사무실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유들이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이고요.
일종 유흥 음식점은 상업 지역에만 허가가 남으며 그 임대인이 만약에 간이가세로 돼 있다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왜냐 세금 계산서를 떼어주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인하고 이때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 가세자로 변환이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특약사항 주요 사항 정리는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건 해석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특약사항 주요 정리.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요즘에 깡통주택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임대인이 좀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거를 씁니다. 임대차는. 혹시나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나중에 이 임차인이 나가게 될 경우에 너 빼고 나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중에 들어오는 임대차 계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계약 만료되면 나가길 원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라는 이런 특약사항을 씁니다. 근데 특약사항을 썼다 하더라도 못 주면 그만이지 뭐. 그죠? 사실은 못 준다, 돈 없어서 못 주면 그만인데 일단은 특약사항을 쓰라 이거야. 이렇게 너 특약사항 쓰지 않았냐 그럼 주인도 강박관념을 갖고 있겠죠. 아, 이 사람이 나 계약 기간에 만료돼 나가면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써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요.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대출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납입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인한테 불이익 당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그죠? 다만 나 그래 전세자금 협조할게 라는 얘기는 돈이 전세자금을 대출 신청한 사람에 가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나중에 뭐 질권 설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때는 주인한테 질권 설정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 돈은 임차인한테 주지 마세요. 우리 은행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런 통보문이 갑니다. 그런 게 질권 설정인데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에도 질권 설정을 요즘은 은행에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설 보면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신용이 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DSR 부분에서 걸려서 DSR 점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모든 어떤 그 이자와 원금의 합이 90%가 넘어버리면 위험금으로 분류가 되고 100%가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은행 대출 상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대출이 되지 않을 시에는까지만 기간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을 갖다가 해놓으면은 한 달, 두 달 할 수 없잖아. 다만 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전세대금 대출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꼭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잡아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겠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누누하게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죠? 임대차계획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에 다음 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야 되며 있으면 위약금 형태로 써놓으라는 얘기를 그랬었죠. 그죠? 이거는 해약금 형태로 해제를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위약금 조항을 이렇게 써놓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의 허가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안 써놓은 경우에는
야, 네가 제대로 확인 설명 안 하고 네가 어떤 중개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안 해가지고 내가 허가를 못 받았잖아. 그럼 주인이 계약금을 안 돌려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놓고 교육환경 정화구역 같은 거 이런 거 걸려버리면 재수없게 또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런 상태에서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 상태 걸려갖고 몰라가고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 본인이 알아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영업 목적대로 허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하기로 한다. 만약에 안 나올 경우,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협화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잔금 지급일까지 국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한다. 이거는 어저께 설명한 대로 우리가 주인한테 세금 낸 거 좀 주세요 라면은 인상을 불구락 울부락 2 곱하기 8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걸 잠깐 상기시켜보면 조세 우선권으로 해갖고 일단은 다른 채권에 비해서 조세 우선 채권이 우선한다는 게 있죠. 근데 무조건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한다면 너무 많이 광범위하니까 어떤 조세 채권 법정기일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신고일이냐 또는 발송일이냐 이런 걸 갖다 기일을 정해가지고 걔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늦으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 뺏겨버린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 안 감으셨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본계약은 위임대리인 누구누구와의 계약이며 위임 관련서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함. 방금 전 조금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계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나 주인이 뭐 외국에 있다든가 또는 지방에 있다든가 지금 계약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 위임 서류를 갖다가 갖추고 나중에 거기다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을 하되 위임장과 그다음에 그 인감증명서는 차후에 제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거는요. 대신에 그건 꼭 받아야 돼. 받아갖고 임차인한테 일단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그걸 없다 하더라도 그걸 제출하기로 한다. 뭐 내일까지 제출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됩니다. 그렇죠?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 까먹겠죠.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첨부돼서 본인이 띈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면은 더 확실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다 또 뭐 하나 더 한다? 전화한다. 전화해서 이러이러게 해서 위임받은 사실을 있느냐 준 사실을 있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녹취를 해놓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이건 말입니다. 업소 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정지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미해결 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잔금일 전까지는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뭐 음식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고 식품위생법에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뭐 포도상규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인데 계약을 하고 잔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영업정지나 이런 걸 먹었을 경우에 잔금 나가서 지가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이 내용도 참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의 확인설명서 작성 후 설명을 하였으며 임대 임차인 본인임을 쌍방 확인하였음. 이거는 제가 확인설명서 거기 그 맨 뒤에 바로 확인설명서 맨 그 이 두 번째 장에 보면
거기 매도인 매수인 쭉 나와있고 바로 위 칸이 하나 있었죠. 그 도장 내 찍으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 너 확인 설명서 나 언제 줬어? 공제증서 언제 줬어? 이럴까봐 도장을 거기다가 어차피 도장란에 매도인 도장, 매수인 도장, 내 도장 이렇게 이런 공인중개사를 시작을 하면 누군가 갖다 줍니다. 법무사가 갖다 주든 뭐 세무사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도장 그 란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도장을 이렇게 꽂아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도장을 팍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도 뭐 몰라. 근데 어쨌든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야. 자기 도장이 찍혔으니까. 나는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말씀 안 하고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서 계약서를 다 확인을 하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도 마찬가지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어저께 강의를 했나? 만약에 일부 건물에 이게 100제곱미터면 등기부상에 이거 100제곱미터를 다 했을 경우에는 이 건축물 대장상에 이 100제곱미터를 계약 면적으로 쓰면 되는데 얘를 갖다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벽을 설치해서. 그렇다면 이 정확한 평수를 갖다 공부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0제곱미터 중 일부 임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샥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확하게 내가 재지 않더라도 약 33제곱미터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만약 적으면 어떡할 건데 크면 상관이 없지만 그죠? 그래서 만약 허가사항이 안 나와서 2828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쓰지 말고 요런 식으로 일부 임대로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물건은 잔금과 동시에 융자 대출금 전액을 상환 말소하기로 함.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쓰는 내용입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 잔금 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이거는 뭐 그냥 들어가는 문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대비 융자비율을 꼭 점검해 보세요라는 말은 전세가 대비 예를 들어 집이 3억이야. 근데 전세가가 2억 8천이야. 그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거 중개하고 싶겠어? 2억 8천에 해당되는 그 추수를 먹으려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저당이 없다 하더라도 3억 시가에 2억 8천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가장 안전한 부분이 한 70%가 안전한 부분이고 어떤 아파트는 60%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뭐 60%만 이렇게 나요. 근데 뭐 많아봐야 뭐 70%, 75% 이 정도 80%를 넘어가면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축 빌라 같은 데 보면 3억짜리 빌라 신축 빌라가 2억 9천 전세야. 그런 거 소개시키지 마세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거 소개시키지 마시고 3억짜리 신축 빌라는 실제적으로는 2억 7천 값어치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축 빌라는 내가 등기 치는 순간 3천만 원 이상 내가 주고 사는 거다 더. 고맙다. 내 집 잘 줘서 고맙다. 3천만 원 줄게. 이걸로 산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 2억 7천이야. 근데 이걸 2억 9천에 전세를 들어가. 그걸 중개사가 소개를 시켜줘. 이게 총 맞은 거지,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필요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당연하죠.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임대인한테. 그죠? 물건이니까, 물건이 등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데 임대인한테 전세권 설정 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느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어? 대신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있죠. 그죠? 내가 가서 전출을 해도 우선 변제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을 경우에 등기가 설정이 되겠죠. 그때는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가 돈을 안 준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내 돈 들여서 내가 한 거지만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권 설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넘기면, 다음이 아니라, 다음. 아파트의 특별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계약만기로 세입자가 이사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괄 정산 지급하기로 함.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이고,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받는 비용이다 라고 했는데, 하부지 하문이들은 잘 몰라요. 달라고 그러면 안 줘. 내가 왜 주니 그거를. 네가 살아놓고 네가 했는데 나 내달려 이래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건 원래 주인이 내야 되는 건데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주셔야 돼요 라고 계약서상에 하부지 할머니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꼭 써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줘야 되겠고요.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을 하기로 예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친척이 됐다든가, 굳이 또는 야,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싸게 너한테 전세를 주는데 너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2년 동안 이거 낼래? 그래요. 그럼 제가 내기로 할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걸 이제 그때 쓰라는 얘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내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잔금인은 쌍방합에 앞당길 수 있음? 당연히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협의하에, 여기는 협의라고, 그렇죠. 협의하에 옮기는 것이지, 잔금 날짜를 11월 30일 날 해놓고, 잔금 날짜 11월 25일 날 합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중개사가 이게 조금 앞당길 수가 있나요? 그럼 또 중개사가 이쪽 전화해보고 됩니다. 또 몇 번 전화해갖고 됩니다.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것이지 한 측이 일방인이 마치 쌍방이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당길 수 있다라는 말은 협의하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뒤로 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속한다 그랬었죠. 이사 뭐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 생기면은 아주 공인중개사 머리 다 빠집니다. 저기 머리 다 빠졌죠? 자, 관리비는 월 얼마로 한다. 관리비를 갖다가 미리 월 얼마를 미리 약정을 해놔야지 나중에 원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무조건 5만 원입니다. 또는 4만 원입니다. 이렇게 약정을 해놔야지 약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미 입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6만 원 줘야 돼요. 이러면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치겠다니까.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6만 원 줘야 돼. 6만 원 막 이러면 아니 할머니 4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4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언제? 뭐 이러면 눈 동그랗게 뜨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럴 때는 뭐 세입자를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정해놓는 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뒷장 보시면요. 상대방이 보여준 등기부등본, 지가 중개사야? 우리 중개사는 공적자를 우리가 떼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죠? 내가 떼어봐도 못 믿는데 상대방이 갖고 온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고등기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고등기라든가 가등기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이 물건 저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복잡하니까. 예고 등기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 요것도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 왜 팔까? 내 입장에서 내가 이걸 5억에 팔 수 있는데 왜 4억 4천에 팔까? 누가 돌아가셨나? 뭐 이런 경우. 뭐가 이상이 있는 거야. 좀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 그런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시일 내에 권리 변동 관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무슨 말소가 돼 있고 또 회복이 돼 있고 말소가 돼 있고 회복이 돼 있고 등기 상황이 막 개걸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떼어보면은 어지러워. 안경을 벗어도 어지러워. 막 있어.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뭔가 물건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 갖고 있는 소유자가 못생겼다는 뜻이야. 못생겼다는 뜻은 어지럽다는 뜻이란 말이니까 굉장히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좀 피하시고. 왜? 은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약금 해놓고 계약금 이따 줄게. 또 돈도 빌려가요. 큰 거 하면서. 큰 거 하면서 사기꾼 들어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한 1억에만 한 500짜리 뭐 이런 1억에 한 400짜리 괜찮지. 그죠? 그런 거 하면서 아이고 이거 은행이 이거 입금이 안 되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서 점심 먹으러 가고 3만 원, 5만 원 돈도 빌려가요. 강북에 작년에 엄청 출연했어요. 젊은 놈이. 사진까지 막 돌아다녔어. 그 젊은 놈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줌마 혼자 딱 근무하는데 남자인데 또 안 들어가. 아줌마 혼자 조그만 사무실 들어가서 아이고 여태까지 놀다가 이거 큰 거 물건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가슴이 콕콕 뛰고 막 오늘은 돼지고기 먹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지 하면서 막 뛰는데 거기다 대고 아차 오늘 토요일이구나 입금이 안 되네. 요건 일단은 월요일 날 제가 와서 다 이거 계약할 테니까 그거 좀 이따 와. 아이고 내 지갑이 좀 3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긴가민가 하는 거야 이거. 큰 거는 이거 계약을 한다고 했지. 야 이거 3만 원 버려? 3만 원 버리는 거야. 안 넘어갈 것 같죠? 큰 건이 있는데 한 5, 600만 원 버는 건이 있는데 일요일 날만 딱 지나고 나면 계약이 되는데 그래 3만 원까지 거 내가 오늘 내가 저기 라면으로 그냥 때우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줌마들 그렇게 해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몽타주까지 다 우리 떴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직전에 다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800원 아끼지 말고 직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일 때마다 꼭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특약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약사항 항상 명심 또 명심하시고 머리를 써가며 작성을 하십시오.